일단 천천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샘플을 제가 그 QI 샘플의 일부를 제가 지금 그 부스트에 있는 샘플들을 좀 찾아봤는데, 그 QI 샘플은 그 라이브러스라는 폴더 아래에 스프리트 밑에 이그 샘플 밑에 원래 이그 샘플의 밑에 이제 그 라이브러리 쪽 단위로해서 들어가 있는데 QI 아래에 들어가 있는 게 QI 샘플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샘플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컴파일러 샘플도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컴파일러 샘플이 여기 컴파일러 한다고 튜토리얼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그 샘플들 중에 하나가 이제 C 컴파일러가 일부 뭐 완벽한 건 아니겠죠. 미니멈한 C 컴파일러가 샘플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로저라는 언어가 있는 것 같은데 크로저 언어에 대한 샘플도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처음 크로저 1, 2, 3에서 계속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 계산기 샘플 있잖아요. 계산기 만드는 것도 쭉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로저 샘플, 크로저 그 관련된 그 예제들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소스 코드도 이렇게 이게 크로저하고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나 봐요. 이게 크로저 문법인지 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컴파일러 샘플도 좀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밖에 있는 샘플도 쭉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그 컴파일러 튜토리얼을 자유롭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런 유사한 컴파일러 유사한 형태의 샘플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XML도 샘플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 XML 파일이거든요. 이렇게 XML 파일이 쭉 들어가 있는데 이 녀석을 해석하는 그 샘플이 여기 보면 또 여기 XML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XML 여기 미니 XML2 있잖아요. 1, 2. 이 녀석을 샘플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을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냐면 XML 파일들을 이렇게 해석해 낼 수가 있어요. 그런 샘플들이 외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QI 테스트 언더바 테스트, 그 QI 언더바 테스트 3이라는 샘플을 만들 거예요. 윈32 컨솔 어플리케이션을 해서 데모 폴더 아래에다 만들 겁니다. 프리컴파일하고 SDL 부분 체크를 끄고요. 피니쉬를 누르겠습니다. 환경 세팅을 해보면 일단 우리가 만들면은 그 폴더는 이 폴더에 데모 폴더에 있고요. 올라가면 두 번 올라가면 인크루드 폴더가 여기 있고요. 부스트라는 인크루드 폴더가.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폴더는 스테이지 밑에 LIB라는 폴더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환경을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환경을 세팅해 보면 All Configuration 들어가고요. 인크루드 경로는 위 단계로 두 번만 올라가면 되니까 두 번 이렇게 올라가면 될 거고요. 인크루드 경로는. 그 다음에 링커 경로는 두 번 올라가서 스테이지 밑에 LIB잖아요. 그래서 두 번 올라가고 스테이지에 LIB 이렇게 되면 그 완료가 되죠. 환경 세팅은. 원상치가 왔네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은 이제 끝난 거죠. 그 QI를 사용할 수 있는 부스 세팅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코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헤더 파일 두 개가 필요해요. IO 스트림하고 그 스트리밍을 일단 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QI를 쓰려고 그러면 헤더 파일로 이 녀석을 써야 되잖아요. 부스트 밑에, 스프라이트 밑에, 스프리트 밑에, 인크루드 밑에 QI 이렇게 해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포닉스 헤더를 좀 추가를 할 건데 포닉스 내에는 다시 뭐가 들어가 있냐면 퓨전이 들어가 있어요. 퓨전 라이브러리. 그래서 이번 샘플은 그 퓨전 라이브러리 QI하고 퓨전 라이브러리를 연동하는 과정을 이제 주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포닉스 아래에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인크루드 경로 쭉 들어가다 보면 녀석이 나중에 뭘 하도록 되어져 있냐면 최종적으로 보면 그걸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퓨전 라이브러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퓨전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해줘야 될 내용은 이번 시간 할 내용은 이제 스트럭처를 만들 거예요.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그 파서가 그 파싱한 결과를 뭐로 만들 거냐면 스트럭처로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스트럭처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는 네임스페이스 안에다가 employee라는 이름의 그 스트럭처를 만들었어요. 요거 이제 뭐 직원 뭐 이런 정도 되겠죠. 고용되어진 사람, 고용된 사람 이런 정도 될 텐데 그 고용된 이 스트럭처는 그 사람의 나이, 그다음에 서네임에서 요게 그 성이잖아요. 우리나라면 윤씨 할 때 윤. 그다음 포네임에서 이게 이제 그 이름. 그다음 셀러리에서 이제 봉급. 그래서 봉급은 더블 타입이고 나이는 인티저 타입이고 그다음에 이름과 성과 이름은 스트링 타입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 녀석하고 우리가 이제 파싱한 결과를 이 인플로이 타입으로 만들어서 툭 만들게 되는 그런 샘플을 만들 겁니다. 일단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조금 특이한 녀석이 좀 필요한데 이런 게 필요해요. 요걸 일단 요걸 써놓고 볼게요. 요게 이제 퓨전 라이브러리입니다. 퓨전 라이브러리에 그 어답터 스트럭처라는 게 있어요. 어답터 스트럭처라고 하는 부스트 퓨전의 어답터 스트럭처라고. 이 녀석이 뭐 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만든 거는 스트럭처잖아요. 이 스트럭처인데 얘가 우리가 만든다고 해서 파시한 결과가 곧바로 이쪽으로 못 날아오거든요. 그러면 파시한 결과들은 대부분 어떤 형태로 보관하게 되냐면 그 퓨전에 있는 어떤 타입으로 보관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면 내부적으로 그 파싱한 결과는 그 퓨전에 있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요런 그 인플로이는 우리가 만든 스트럭처인데 내부적으로 파싱하게 되면 퓨전 벡터의 인티저, 첫 번째 값이 인티저, 두 번째 값이 스트링, 세 번째 값이 스트링, 마지막 값이 더블 형태로 그 보관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파싱을 하면. 그러니까 파싱한 결과는 내부적으로 뭐하고 연동이 되어져 있냐면 퓨전에 있는 벡터 타입이라 그 이제 타입하고 연동이 되도록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이 퓨전에 있는 이 벡터 타입이 곧바로 인플로이가 될 수는 없을 거잖아요. 얘는 우리가 만든 거니까. 그럴 때 이 어답터 스트럭처를 사용을 해서 인티저, 스트링, 더블을 갖고 있는 퓨전의 벡터 타입은 인플로이로 바꿀 수 있다라는 뭘 해줘야 되냐면 어답팅이 가능한 정보를 알려줘야 돼요. 이게 메이크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스트럭처 타입, 그 클라이언트 밑에 인플로이라는 타입이고요. 두 번째가 인티저인데 여기서 변수 age라는 이름으로 되어져 있고 두 번째 변수가 스트링 타입인데 서네임이고 세 번째는 포네임이고 셀러리 네임. 그래서 결국 뭐냐면 스트럭처하고 그 퓨전에 있는 벡터하고 서로 연동을 거는 그런 구조를 따르게 됩니다. 그럼 파싱하면 파싱 결과는 뭐가 되냐면 얘가 돼요. 얘가 되는데 이 퓨전 벡터 타입은 뭐하고 호환이 가능하냐면 이 타입에서 인플로이 타입으로 변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걸 이제 어답터 해준다. 그래서 어답터 스트럭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형태. 이게 벡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std 벡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타입이 하나잖아요. 근데 이 퓨전 벡터는 이 타입 자체를 벡터화 시켜요. 그러니까 인티저 타입, 스트링, 더블. 이 타입을 이렇게 타입 컨테이너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조금 특이하죠? 자,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되고요. 이 녀석은 저녁에다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저녁에다 해야 된다고 써있더라고요. 문서상에는. 어쨌든 이렇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새로 이제 그걸 만들 거예요. 네임스페이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 겁니다.
일단 네임스페이스 두 개를 사용할 거예요. 부스트의 QI하고 그 다음에 아스키, 부스트 스프리트의 아스키하고 부스트 스프리트 QI를 네임스페이스를 내부 네임스페이스로 이름을 다시 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플로이를 만드는 파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파서를 만드는 작업은 뭐를 이용했었냐면 그 QI 그래머를 사용했었잖아요. 이렇게 사용을 했었거든요. QI의 그래머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나만의 파서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만들려는 거는 인플로이 관련된 걸 만들기 때문에 QI로부터 인플로이를 상속 이렇게 받을 거예요. 그리고 템플릿 타입으로 이터레이터를 항상 이렇게 받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터레이터. 그리고 여기 이제 주목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두 번째 인자는 뭐냐면 이 녀석은 이게 함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리턴 타입이고 이 가로에가 아규먼트예요. 여기서는 이제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타입들은 상속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요. 얘도 상속 관계가 있어요. 상속 관계가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그 샘플에는 상속 예제가 없는데 어쨌든 얘는 결과적으로 뭐로 바꾸는 거냐면 인플로이로 바꾸는 거예요. 이 인플로이가는 이 스트럭처 타입인 거죠. 요 타입. 이렇게. 리턴 타입이 파싱 했을 때 파싱의 결과가 얘가 된다는 뜻이에요. 파싱의 결과가. 원래 내부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리턴하는 타입 자체는 퓨전에 있는 벡터 타입이 될 건데 호환이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결국 이 타입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런 거죠. 이렇게 룰을 설정해 주는 작업이죠. QI에 룰 해서 여기 엔트리라는 항목을 하나 만들어서 이 엔트리는 초기에 넘겨줄 거예요. 엔트리가 좀 철자가 이상하네요. 이렇게 엔트리. 그럼 얘가 똑같아요. 타입이. 여기 보면 이터레이터 똑같이 이터레이터 받고요. 인플로이 받고요. 이렇게 똑같아야 돼요. 두 개가. 세 개가 다 똑같아서 엔트리가 돼야 돼요. 그렇지만 이 쿼털드 스트링은 그 문자열을 나중에 여기 문자열 다운표 아래에 있는 속에 있는 문자열만 파싱해 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쿼털드 스트링은 엔트리에서 한번 내부적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룰을 두 개를 도입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생성자에서는 뭘 해줘야 되냐면 이 작업을 꼭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지금 생성자잖아요. 생성자에서는 그 생성자의 베이스 타입에다가 엔트리를 넣어줘야 돼요. 엔트리를. 이렇게. 생성과 동시에 엔트리를 저번 시간에 뭐 그래머 그 설명을 보면 엔트리를 그 룰을 하나 꼭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룰이 이 엔트리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뭘 가져오냐면 그 기존에 있던 파서들을 가져올 거예요. 얘는 인티저를 파싱할 때 사용하고요. 얘는 더블을 파싱할 때 사용하고요. 얘는 문자를 파싱할 때 사용하게 돼요. 얘는 사용법이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요 캐릭터에다가 해서 문자를 받는 구문수고 이걸 리터럴이라는 거는 그 특정한 그 문자를 파서로 사용하는 건데 이 캐릭터가 좀 다른 점은 얘는 결과값이 어딘가에 보관이 되어져요. 그렇지만 얘는 그냥 보관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문자냐?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조금 특이한 녀석인데
요 녀석이 조금 특이한 녀석인데 한번 그 얘를 그 샘플을 보면서 한번 이해를 좀 해볼게요. 얘가 이렇게 쓰면 지금 요 녀석도 파서거든요. 이 그 스피리트가 제공하는 QI 내에 있는 파서절 중에 하나예요. 그 파서니까 여기다가 뭘 할 수 있으면 시멘틱 액션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시멘틱 액션을 넣는데 어떻게 작성을 했냐면 일단 다운표로 시작해요. 다운표로. 여기 좀 우리 보면 여기 이름 여기 그 성하고 이름이 있잖아요. 포네임 성하고 이름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문자열일 거란 말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문자열로 받는 내용은 이렇게 받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플로이 하고 뭐 12살 뭐 윤, 남,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받고 그 다음에 봉급이 뭐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요걸 파싱할 거예요. 요걸 파싱하게 될 건데 그럼 요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부분. 그게 요겁니다. 시작은 뭐로 하냐면 쌍따옴표로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쌍따옴표로 끝나요. 하지만 요 중간에 있는 요 녀석은 뭐냐면 문자열 줄 중에 마이너스, 즉 중간 문자에는 뭐가 없어야 되냐면 쌍따옴표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좌우로 끝날 때는 쌍따옴표가 들어가지만 중간에 쌍따옴표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캐릭터들 중에 쌍따옴표를 뺀 것이 플러스 하나 이상 존재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하나 이상. 그럼 이 녀석이 해석이 되겠죠. 이게. 이렇게 쌍따옴표 안에 있는 문자를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녀석은 조금 특이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를 의미를 좀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한데. 요게 원래 코딩을 이렇게 짤 수가 있어요. 저번 시간에도 이런 코딩이 한번 나왔었는데 요렇게 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언더바 밸류가 이게 그 플레이스 홀더 중에 하나거든요. 요 플레이스 홀더는 어떤 플레이스 홀더냐면 합성 속성을 가져오는 룰의 합성 속성을 가져올 때 사용하는 그 플레이스 홀더예요. 요 언더바 룰이. 무슨 얘기냐면 일단 합성 속성부터 좀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를 보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A라는 변수가 있는데 타입이 A예요. 라지 A. B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게 파서라고 보시면 돼요. 파서. A 파서가 있고 B 파서가 있고 C 파서가 있는데 A는 라지 A 타입을 그러니까 여기서 인티저 언더바 이런 거에서 그 인티저 언더바는 인티저 타입으로 받죠. 더블은 더블 받고 뭐 이런 식이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만약에 연산을 한다. 파싱을 한다. 그러면 A, B, C가 합해서 만들어내는 타입이 있을 거잖아요. 각각 A는 라지 A이고 B는 라지 B고 C는 라지 C지만 요게 요 연산자 쪽에 있으니까 A, B, C가 차례대로 온다는 뜻이잖아요. 차례 순차적으로 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 파서는 어떻게 하냐면 얘 A, B, C가 온 순서를 따라서 A, B, C를 벡터로 묶은 타입으로 얘를 그러니까 A, B, C가 합해진 타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합성 타입이라고 부르거든요. 각각은 A, B, C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A, B, C가 벡터에 들어가 있는 타입으로 얘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도 AP 타입이 있는데 오화예요. 이 타입이 A 타입일 수도 있고 B 타입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버라이언트 타입을 통해서 A 타입 또는 B 타입 이렇게 합성 타입을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얘가 버라이언트 타입이 A가 되기도 하고 B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결국은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걸 쓰면 요 오른쪽에 있는 결과의 합성 타입을
이쪽에다가 합성 타입을 이쪽으로 저장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합성 타입을 이쪽에 보관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결국 뭐냐면 이 전체 결과가 얘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내부에 이제 그 값을 감싸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엔트리는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이렇게. 일단 우리가 파싱해야 될 그 녀석은 어떠냐면 지금 보면 문구상으로 보면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이걸 가져와서 봅시다. 우리가 요걸 파싱할 거거든요. 그래서 employee라는 문자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요게 와야 되거든요. 요 가로가 와야 된다. 이런 뜻이죠. 가로 다음에 인티저가 와야 되잖아요. 인티저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콤마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드 스트링. 아까 코드 스트링 있었잖아요. 여기 문자열 쌍따옴표 아래에 있는 거. 쌍따옴표가 2개가 오고 그 사이 콤마가 오고 마지막에 더블이 온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 가로를 닫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온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럼 얘의 합성 타입은 뭐가 되냐면 이 인플로이는 합성 타입이 없어요. 인플로이 여기 리트 이거는 아까 말한 요 녀석은 여기 아까 제가 리트 할 때 커렉터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커렉터 리트가 똑같아 보이잖아요. 언뜻 보면. 근데 이 리트는 뭐냐면 합성 타입이 없어요. 얘 없고 얘도 없어요. 이 콤마들도 당연히 없고요. 그럼 인티저, 스트링, 더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인티저, 스트링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인플로이 타입하고 딱 호환이 되어지잖아요. 인플로이 타입하고 여기 퓨전으로 해서 퓨전 어답트 스트럭트에서 호환이 되어져 있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엔트리가 뭐로 등록되어져 있냐면 여기 초기 엔트리로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곧 뭐가 되냐면 인플로이 타입으로 변환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얘가 타입이 무슨 타입이 되냐면 내부 타입의 몇 가지 그 엔트리 타입 자체는 엔트리가 보관하고 있는 합성 타입은 이런 타입이지만 얘가 뭐로 변화할 수 있냐면 인플로이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로이 타입으로 이렇게 체인지가 가능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질문이 네, 없을 것 같은데요. 유원상 씨가 있네요. 있군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요것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역시 뭐가 되냐면 요거 합성 타입이 엔트리에 보관되는 거잖아요. 합성 타입이. 얘도 이렇게 안 하면 원래는 이 플레이스홀더를 사용을 해서 이 전체 결과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얘를 없는 상태에서 이걸 안 쓰고 곧바로 여기다가 합성 타입을 저장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그 모듈 연산자하고 등호를 쓰게 되면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인플로이를 만들 수 있는 파서를 만든 거예요. 그 파서를 사용하는 그 코딩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 코딩을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일단 시작을. 저번에 배운 거 거의 유사해요. 이렇게. 파서 프로세서라는 이름을 만들었고요. 역시 타입 네임으로 이터레이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begin first 저번 주와 다른 점은 요 녀석이 하나 더 추가됐죠. 인플로이에 대한 레퍼런스를 넘기면 채워서 주는 거예요. 파싱한 결과를 여기다가 넣어주겠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 다음에 first하고 last가 같다는 소리는 역시 얘의 문자열이 빈문자열인 경우니까 false인 경우일 거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서를 하나 도입할 거고요. 이렇게 만듭니다. 여기 이제 파서예요. 클라이언트의 인플로이 이터레이터는 여기 똑같은 이터레이터잖아요. 여기 인플로이 그죠? 지금 인플로이 파서가 뭐냐면 우리가 만든 요거잖아요. 이 그래머에서 상속받은 요 녀석이잖아요. 그 녀석을 이게 이제 파서인 거예요. 실제 우리가 쓸 파서.
파싱이 되죠. first, last. 저번 시간에 배운 parser, trace underbar parser라는 걸 이용해서 first, last.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자가 parser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만든 그래머로부터 상속받은 이 녀석을 이걸 이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로 구분하고요. 그거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에가 합성 타입을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 녀석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이 first, last 문자를 여기 em 파서가 파서로 파싱을 해서 결과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어트리뷰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인자가 어트리뷰트 인자예요. 그 어트리뷰트를 넣어주는데 그 합성 타입의 최종 합성 타입은 인플로이니까 인플로이 넣어주면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죠. 이제 기존 거. 마지막까지 했을 때 완료됐느냐. 그렇지 않으면 중간 이게 부분 파싱을 허용하지 않고 완전 파싱만 허용을 하니까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인 함수를 이제 작성해 보게 되면 메인 함수는 거의 유사한 형태로 일단 작성을 할 거예요. 일단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파일금을 이제 뺑글뺑글 돌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빈 문자열이 오거나 첫 번째 문자열이 Q거나 소문자 Q거나 라지 문자 Q이면 브레이크하고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인플로이에 대한 넘겨야 되니까 인플로이 하나를 만들 거고요. 이렇게 인플로이 하나를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프로세싱 할 때 이거 넘겨줘야 되니까 결과를 받아야 돼서.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CMD에 beg인하고 end를 인자로 넣고 EMP를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들어왔다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얘는 정상적으로 파싱을 된 거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얘가 파싱이 안 된 거죠. 이렇게. 요거는 저번주와 똑같아요. 약간 좀 더 변형을 좀 시키긴 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만든 내용은 뭐냐면 스트럭처를 만들고 일단 이렇게 스트럭처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스트럭처하고 퓨전 타입하고 호환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댑터 스트럭처, 퓨전에 있는 부스트 퓨전의 어댑터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사용할 스트럭처 이름하고 멤버 변수하고 타입, 타입하고 멤버 변수 이 순서를 쭉 해서 어댑팅을 걸어줘요. 그러면 파시한 결과가 이 어댑팅 타입이 되는 거예요. 이 퓨전 타입이 요 벡터 요 타입이 되는 거거든요. 이 타입을 인플로이 타입으로 서로 상호 호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 이 녀석이에요. 상호 호환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파시한 실제 만드는 거는 QI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QI 그래머로부터 해서 쭉 만든 다음에 여기 있는 두 번째 인자가 인플로이로 이렇게 호환되도록 리턴 타입이 이렇게 해놓고 내부의 엔트리가 그 타입을 딱 맞추는 거죠. 그러면 여기 엔트리의 결과는 퓨전 벡터 타입이지만 리턴되는 타입은 뭐라냐면 인플로이로 리턴하도록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복합되는 타입을 제가 아까 말한 여기 신디사이즈 타입에서 아까 뭐라 불렀었냐면 제가 합성 속성이라고 불렀었잖아요. 합성 속성으로 네 번을 짓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 의미의 문자를 내면 틀릴 거예요. 파싱이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보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런 식이잖아요. 인플로이 생성하기를 12살 그다음에 그다음에 네임 그다음에 받는 것 하면 이때는 파싱이 성공됐다고 나오죠. 실제로 파싱이 성공됐는지가 이제 궁금한 거죠. 여기는 인플로이 이렇게 했더니 얘를 분석해서 내부적으로는 얘가 세팅된 결과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자, 그걸 한번 출력하는 샘플을 만들어 볼게요.
출력하는 방법들이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퓨전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만든 인플로이 타입은 퓨전에 있는 이 벡터 타입하고 연동이 가능하잖아요. 서로 상호 호환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이런 걸 쓸 수가 있어요. 이거랑 여기가 정상적으로 파싱 됐을 때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부스에 퓨전에 튜플 오픈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IO 뭐라 그러죠? 그 IO 매니퓰레이터 기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두 개를 쓰게 여기까지 세 개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뭔가를 지금부터 벡터를 출력할 거예요. 결과 내부를 시작할 때 얘로 시작하고 끝날 때 얘로 끝나고 그 다음에 요소와 요소를 구분할 때 델리미터로 얘를 써라 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매니퓰레이터 기법을 여기다가 지금 도입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인플로이는 원래 뭐였냐면 스트럭처잖아요. 스트럭처인데 얘가 어댑팅이 가능해졌잖아요. 퓨전하고. 그래서 이렇게 인플로이를 벡터로 만든 다음에 걔를 호환되니까 결과를 출력해줘. 그럼 얘가 그 오퍼레이터 가로와 꺽쇠 사이에 콤마를 구분자로 해서 내용물을 쭉 출력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보면 결과를 한번 봐봅시다.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인플로이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스프리트는 만드는 결과 우리가 만드는 스트럭처를 마치 스트럭처하고 내부에 있는 그 퓨전에 제공하는 타입하고 서로 호환 가능함을 만든 다음에 이걸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파시한 결과가 퓨전 타입이 되고 퓨전 타입은 다시 인플로이 타입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인플로이 타입은 다시 벡터 타입으로 내부에 그 퓨전 벡터가 있었잖아요. 퓨전 벡터 타입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사이의 유해를 이용해서 매니퓰레이터로 해서 출력할 수 있는 기능까지 내부에 다 구현을 해놓고 있는 거죠. 마치 이제 C++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트럭처를 그냥 경유하는 듯한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기들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혹시 몇 가지 질문이 있나요? 거의 내용은 다 설명한 것 같은데. 예, 저기 값 중 하나, 예. 저기 값 중, 여기 있는 값 중에 그냥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이, 여기서 뭘 출력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age? 뭐 이런 거는 알 거잖아요. 이렇게 출력하면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얘네들은 또 나름대로 또 다른 세상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인가? 이런 식이 맞나? 하여튼 이런 비슷한 걸 또 쓸 수가 있어요. 일인가? 하여튼 뭐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찾아보면. 되나 보네요. 한번 해볼까요? 안 되는구나. 코딩 벌써 다 따라한 거예요? 이현서 씨는. 네, 빠르네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현서 씨 조금 늦게 왔으니까 얘기하면 못 들었을 것 같은데 그 부스트에 보면 라이브러리라는 폴더가 스프리트라는 폴더가 있고 그 밑에 이그샘플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QI를 배우는 거거든요. QI 여기 이제
다양한 샘플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한 샘플들도 아마 있을 거거든요. 똑같지는 않겠지만 저도 그 매뉴얼서를 보고 제가 변형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컴파일러 튜토리얼이라고 있어요. 실제 컴파일러를 만든 샘플들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보면 계산기 샘플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계산기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크로저라는 언어가 있어요. 크로저 컴파일러가 조그맣게 만들어 있어요. 크로저 컴파일러, 완벽한 크로저는 아니겠죠. 지금 뭐 원래 내용은 복잡할 테지만 컴파일러를 완벽하게 구현한 샘플이 하나가 있고요. 크로저 관련된 거. 그 다음 크로저 코딩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그 파일들도. 파싱할 수 있는 파일들. 그 다음에 C 컴파일러 들어가 있어요. 미니 C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컴파일러, 펑션, 뭐 이렇게 기본적인 거. 이게 다 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QI 여기는 밖에 있는 샘플들이 익숙하고 몸에 이제 익숙해진다. 이제 좀 자유로워졌다. 그러면 그때 해볼 만한 것이 여기는 컴파일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미니 컴파일러를. 컴파일러 샘플로 다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회 되면 한번 처음부터 보기는 힘들 거고 아마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강의를 들으면 이 컴파일러 샘플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없으면 이제 내용을 정리할게요. 다음 주에는 그 여기 보면 XML 샘플 있잖아요. 여기 XML 파서를 다음 시간에 만들 거예요. XML 파서를. XML 지금 여기 보면 XML 여기는 XML 이런 거를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XML을 파시하는 예제를 만들 겁니다. 물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XML 샘플이 쭉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거를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을 취합을 해서 샘플로 보여드릴 겁니다. 됐죠? 아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퓨전, 여기 스프리트나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당장 쓸 수 있는 거는 그 FTP 같은 거 있잖아요. FTP 프로토콜. 그런 거를 스프리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의 C 컴파일러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완벽하게 구현하기에는. 그렇지만 그 FTP 프로토콜이나 이런 거는 구현된 사례가 있어요. 완벽하게. 외부에서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저도 만들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스프리트 기반으로 해서 FTP 서버를 만들어 보는 게 개인적인 한번 생각해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